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에 등장하는 각각의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항이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말하며 이때 반드시 곱하기로 결합된 것만을 하나의 항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상수항이란 수만으로 이루어진 항을 말하며 바로 위에서 언급한 항들 중에서 문자 없이 숫자로만 구성된 항을 상수항이라고 해요. 개수란 수와 문자의 곱으로 되어 있는 항에서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를 말해요. 여기서 문자 앞에 있는 수가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볼까요? 곱하기의 개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곱하기란 같은 수의 더하기가 귀찮아서 만든 기호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x는 같은 수를 더하기가 귀찮아서 간단하게 x 곱하기 4로 나타내고 또한 수와 문자의 곱에서 곱셈의 기호를 생략하므로 따라서 4x로 표현하죠. 이때 문자 x 앞에 있는 수의 의미는 문자 x를 4번 더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숫자 4를 x의 개수라고 불러요. 따라서 개수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수로서 해당 문자에 더한 횟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개수의 의미가 좀 쉽게 이해되었지요? 또한 잠시 후에 배우게 될 동류항의 계산에서도 개수의 의미를 이용하면 동류항 계산의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세요. 차수란 항에서 곱해진 문자의 개수를 의미해요. x의 제곱은 x 곱하기 x이고 문자 x를 2번 곱했으므로 x의 제곱의 차수는 2차가 돼요. 즉, 한 문자의 식에 대하여 차수는 거듭 제곱에서의 지수를 나타냅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개수와 차수를 많이 헷갈려 하므로 이 둘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해요. 개수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수로서 문자를 더한 횟수를 나타내고 차수는 곱해진 문자의 개수로서 문자를 곱한 횟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3x의 제곱을 개수와 차수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먼저 개수인 3의 관점에서는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을 나타내므로 개수인 3은 x의 제곱에 더한 횟수를 의미하고 이번엔 차수인 2의 관점에서는 3 곱하기 x 곱하기 x를 나타내므로 차수인 2는 문자 x의 곱한 횟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제 개수와 차수는 구분할 수 있겠죠? 방금 배웠던 각각의 용어에 대하여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3x의 제곱 빼기 x 빼기 5에 대하여 생략된 곱셈의 기호와 숫자 1을 적으면 다음과 같아요. 여기서 항은 수나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므로 곱한 값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끊어진 수식이 각각 항이 되므로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항이 되고 또한 이 항들 중에서 상수항은 문자 없이 수로만 이루어져야 하므로 마이너스 5가 상수항이 됩니다. x제곱의 개수는 x제곱 앞에 곱해진 수이므로 3이 되고 또한 x의 개수는 x 앞에 곱해진 수이므로 생략된 1을 포함해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x제곱의 차수는 곱해진 문자 x의 개수이므로 지수인 2가 되며 x의 차수는 곱해진 문자 x의 개수이므로 1이 되고 상수항의 차수는 곱해진 문자가 없으므로 0이 됩니다. 다항식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말하며 이 다항식 중에서 하나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단항식이라고 해요. 즉, 다항식 중에서는 하나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인 단항식이 포함되므로 단항식도 다항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음 식들은 항의 개수에 상관없이 모두 다항식이 되며 그 중에서 밑줄 친 식들은 하나의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단항식이 됩니다. 다항식의 차수는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말하며 1차식, 2차식, 3차식 등이 있어요. 1차식이란 차수가 1차인 다항식을 말해요. 예를 들어 3x제곱 빼기 x 빼기 5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2차이고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7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2차이므로 이 식들은 모두 2차식이 되며 2x 더하기 5 마이너스 x 더하기 4y 빼기 1 마이너스 6x는 가장 높은 차수가 1차이므로 이 식들은 모두 1차식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미지수가 분모에 있는 식은 다항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x분의 1, x 빼기 3분의 5는 1차식이 아니라 분수식이라 불리고 고등수학에서 다루게 됩니다.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 수 곱하기 단항식에서는 개수의 수를 곱하여 문자 앞에 쓰면 돼요. 마이너스 4 곱하기 3x는 수와 개수를 곱하여 정리하면 마이너스 12x가 됩니다. 단항식 나누기 수에서는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하면 돼요. 6x 나누기 4분의 3은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꾼 후 역수를 취하면 6x 곱하기 3분의 4가 되고 약분하여 계산하면 따라서 8x가 됩니다. 수 곱하기 1차식에서는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1차식의 각 항의 수를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2괄호 3x 빼기 5괄호는 마이너스 1을 괄호 안에 1차식에 분배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x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6x 더하기 10이 됩니다. 1차식 나누기 수에서는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나누는 수의 역수를 각 항에 곱하면 돼요. 괄호 6x 빼기 8 괄호 나누기 2는 괄호 6x 빼기 8 괄호 곱하기 2분의 1이 되고 곱하기 2분의 1을 괄호 안에 1차식에 분배하면 다음과 같고 약분하여 정리하면 따라서 3x 빼기 4가 됩니다. 1차식 나누기 수를 분수로 고쳤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2분의 3x 빼기 4에서 2와 4를 약분하여 다음과 같이 3x 빼기 2로 계산을 해요. 처음 배우는 다수의 학생들이 이와 같이 약분을 하여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분모와 분자를 약분하고자 할 때 여기서는 분자의 항이 두 개이므로 약분을 하기 위해서는 공평하게 분자의 두 항을 모두 약분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해요. 둘 중에서 한쪽은 약분하고 다른 쪽은 약분하지 않으면 공평하지가 않죠. 그렇다면 공평하게 약분하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앞의 예제에서 괄호 6x 빼기 8 괄호 나누기 2를 분수로 고치면 2분의 6x 빼기 8이 되고 이때 분자의 두 항의 수가 모두 짝수이므로 둘 다 2로 약분이 가능하고 약분하여 계산하면 따라서 3x 빼기 4가 됩니다. 이처럼 분자와 분모를 약분할 때는 반드시 분자의 모든 항이 분모와 약분이 되어야만 가능해요. 동류항이란 한자어로서 같은 종류를 뜻하는데 문자와 차수가 서로 같은 항을 말해요. 참고로 문자가 없는 상수항에 대하여 문자가 없는 수끼리도 동류항이 됩니다. 다음 식에 대하여 동류항을 찾아볼까요? 문자 x에 대한 동류항은 문자는 x이고 차수가 1차이므로 3x와 마이너스 x가 되며 문자 y에 대한 동류항은 문자는 y이고 차수가 1차이므로 마이너스 2y와 4y가 되고 상수항인 5와 마이너스 6도 동류항이 됩니다. 이와 같은 1차식뿐 아니라 2차나 3차 이상에서도 동류항이 있겠죠. 3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이나 2y세제곱과 y세제곱도 모두 동류항이 됩니다. 그럼 x제곱 y와 x, y제곱은 동류항이 될까요? 문자는 모두 x, y이고 각각 문자에 곱해진 전체의 횟수가 3이므로 3차가 되어서 동류항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동류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자와 그 해당 문자의 차수가 같아야 동류항이 되는데 해당하는 문자의 차수가 다르므로 동류항이 될 수 없겠죠. 동류항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먼저 동류항끼리 모은 후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각 항의 개수의 합이나 차를 문자에 곱하여 간단히 하면 됩니다.
여기서 언급한 분배 법칙은 괄호를 묶어서 곱하기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분배 법칙을 이용한 괄호 묶기를 이전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간단히 언급해보면 ax 더하기 bx는 공통인 문자 x를 묶어내면 괄호 a 더하기 b괄호 x가 되고 ax 빼기 bx는 공통인 문자 x를 묶어내면 괄호 a 빼기 b괄호 x가 됩니다. 예를 들어 2x 더하기 4x는 공통인 문자 x를 묶어내면 괄호 2 더하기 4 괄호 x이고 따라서 6x가 됩니다. 참고로 오늘 강의 앞부분에 문자와 식에서 개수의 의미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2x에서 개수인 2의 의미는 문자 x를 2번 더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4x에서 개수인 4의 의미는 문자 x를 4번 더했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2x 더하기 4x는 문자 x를 2번 더한 후 다시 4번 더했다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문자 x를 총 6번 더했으므로 6x가 됩니다. 이처럼 동류항을 계산할 때는 동류항의 개수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겠죠. 6y제곱 빼기 y제곱은 공통인 문자 y제곱을 묶어내면 괄호 6 빼기 1 괄호 y제곱이고 따라서 5y제곱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1차식에서 먼저 문자 x의 동류항에 대하여 개수를 묶어내고 다음으로 문자 y의 동류항에 대하여 개수를 묶어내고 끝으로 상수항인 동류항을 묶으면 다음과 같아요. 이를 계산하면 따라서 2x 더하기 2y 빼기 1이 됩니다. 1차식의 덧셈과 뺄셈에서 덧셈은 괄호를 푼 후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해요. 다음에 1차식에서 괄호 앞에 덧셈이 있으므로 괄호를 엎태면 됩니다. 2x 빼기 3 더하기 4x 더하기 5가 되고 동류항에 대하여 개수를 묶어내어서 계산하면 따라서 6x 더하기 2가 됩니다. 1차식의 뺄셈은 빼는 식의 부호를 바꾸어 계산을 해요. 앞에 유리수의 계산에서 뺄셈을 덧셈으로 고친 후 뒤의 수는 부호를 반대로 해서 계산을 했었죠. 즉,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괄호 안의 부호를 모두 반대 부호로 바꿔서 적으면 돼요. 다음에 1차식에서 괄호 앞에 뺄셈이 있으므로 괄호가 없어지면서 괄호 안의 부호를 반대로 하면 2x 빼기 3 빼기 4x 빼기 5가 되고 동류항에 대하여 개수를 묶어내어서 계산하면 따라서 마이너스 2x 빼기 8이 됩니다.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의 순서에서 먼저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으로 괄호를 풀고 괄호가 모두 없어지면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하고 마지막으로 계산의 결과를 높은 차수의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1차식에서 먼저 괄호 앞의 수 3과 마이너스 1을 분배 법칙으로 각각 곱하여 정리를 하면 이때 분배 법칙을 사용할 때 숫자 2만 분배하지 않고 반드시 부호를 포함한 마이너스 1을 분배해야 계산 과정이 단순화되어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야 해요. 6x 빼기 3 빼기 8x 더하기 10이 되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하면 따라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7이 됩니다. 복잡한 1차식의 계산에서 개수가 분수일 때는 먼저 1차식의 괄호를 씌운 후 통분하여 계산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 1차식에서 먼저 분자에 있는 1차식의 괄호를 씌워줘요. 많은 학생들이 통분하는 과정에서 괄호 없이 바로 계산하여 분자의 두 개의 항에 곱하지 않고 하나의 항에만 곱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괄호를 씌워서 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제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6으로 통분하면 다음과 같고 이를 정리하면 6분의 2 괄호 x 더하기 1 괄호 마이너스 3 괄호 3x 빼기 4 괄호이고 이때 대부분 학생들이 통분하라고 하면 각각의 1차식에 대하여 따로 통분을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처럼 한꺼번에 통분하여 적으세요. 따로 통분하여 계산을 하게 되면 복잡해지면서 계산 과정에 실수를 하게 되므로
반드시 한꺼번에 통분하여 적으면 실수 없이 보다 쉽게 계산이 가능해요. 지금은 처음으로 배우게 되니까 두 번째의 과정을 끼워서 계산을 하지만 앞으로의 계산식에는 두 번째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밑줄 친 문제에서 바로 건너뛰어서 세 번째 과정으로 통분해서 계산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분자의 괄호를 없애기 위해 2와 마이너스 3을 각각 분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따라서 6분의 마이너스 7x 더하기 14가 됩니다. 특히 개수가 분수인 1차식을 통분하여 계산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한 방식으로 연습한다면 실수 없이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주어진 괄호가 많을 때 괄호를 푸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앞 단원의 복잡한 유리수의 계산에서 괄호의 풀기를 배웠는데 기억하고 있나요? 여러 종류의 괄호가 있을 때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의 순서대로 풀면 된다고 했었죠? 복잡한 1차식의 계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순서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앞으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좀 더 복잡한 식이 등장할 텐데 지금 배운 원리대로 양파 껍질을 까듯이 하나씩 차례로 정리해 나가면 아무리 복잡한 식이더라도 결국 간단한 식으로 변환되므로 이에 대비한 연습을 충분히 해 두어야겠죠?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1차식에서 먼저 소괄호를 계산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소괄호는 더 이상 계산되지 않으므로 중괄호 안을 계산하면 되겠죠? 중괄호에서 소괄호에 마이너스가 있으므로 소괄호 안에 있는 1차식을 반대 부호를 이용하여 소괄호를 없애고 처음 3개의 괄호에서 하나의 괄호를 없애면 2개의 괄호가 남게 되고 여기서 정리된 소괄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고 다시 중괄호에서 소괄호에 마이너스가 있으므로 소괄호 안에 있는 1차식을 반대 부호를 이용하여 소괄호를 없애면 다음과 같고 이제는 남은 괄호가 하나뿐이죠. 이를 정리하여 남은 소괄호를 없애면 5x 더하기 x 빼기 4가 되고 동류한 길이 모아서 계산하면 따라서 6x 빼기 4가 됩니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괄호가 있을 때 배운 순서대로 양파 껍질 까듯이 하나씩 차례로 괄호를 없애다 보면 결국엔 많던 괄호가 모두 다 없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어요. 계산 과정을 서술할 때 좀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괄호를 풀 때 전개에 사용되지 않는 나머지 식을 모두 적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따로 전개한다면 좀 간단해지겠죠? 그래서 괄호를 전개할 때 필요한 부분만 따로 계산한 후 이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다음 식에서 먼저 중괄호 부분만 계산을 해서 정리하면 2x 빼기 4가 되고 이번엔 대괄호 부분만 계산할 때 중괄호 앞에 있는 마이너스에 주의해야 해요. x 빼기 2x 더하기 4가 되고 즉 마이너스 x 더하기 4이고 끝으로 전체의 식에 대하여 정리를 할 때 대괄호 앞에 있는 마이너스에 주의를 하면 5x 더하기 x 빼기 4가 되므로 따라서 6x 빼기 4가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등호를 적을 때 등호의 위치가 전개하는 괄호 바로 아래에 있어야 헷갈리지 않고 또한 바로 위에 괄호를 전개했다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옛말에 이왕이면 다 훔치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처럼 전개해서 정리를 했을 때 깔끔히 되어 있다면 보기에도 좋으므로 계산 과정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다음으로 괄호를 풀 때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풀면 모든 괄호를 한꺼번에 풀 수 있어요. 주어진 1차식에서 대괄호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대괄호 안의 식에 분배하여 대괄호 안의 항을 모두 반대 부호를 취하면 됩니다. 여기서 분배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대괄호 안의 중괄호는 한 덩어리로 취급하여 즉 중괄호 전체를 하나의 항으로 보고 마이너스를 한 번만 곱해야 돼요. 대괄호의 마이너스를 중괄호 안에 각각의 항에 분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괄호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x와 중괄호에만 분배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고 여기서 중괄호 앞에 부호가 플러스이므로 중괄호를 없애면 다음과 같아요.
지금은 이런 풀이 과정을 처음 접하게 되므로 두 번째 과정을 적었는데 앞으로는 이 두 번째의 식을 생략하고 바로 세 번째의 식으로 넘어가서 한꺼번에 괄호를 풀면 됩니다. 이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식에서 대괄호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대괄호 안에 있는 x와 중괄호에만 각각 분배를 하고 특히 중괄호를 분배할 때는 대괄호의 마이너스와 중괄호의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양수가 되므로 바로 중괄호 안의 식을 그대로 적으면서 중괄호 안에 있는 소괄호를 자연스럽게 풀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괄호가 깔끔히 사라진 식이 됩니다. 이제 동료한 길이 모아서 계산하면 따라서 6x 빼기 4가 됩니다. 어때요? 훨씬 간편하죠? 문제를 제외하면 풀이 과정이 두 줄로 정리가 돼요. 풀이 과정이 간단할수록 실수는 줄어들므로 이와 같은 풀이를 연습을 통하여 숙달시켜야 해요.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까요? 다음 주어진 1차식에서 대괄호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대괄호 안에 세 항 x 플러스 3 마이너스 중괄호에 각각 분배하면 물론 중괄호는 하나의 항으로 취급해야겠죠? 이때 마지막으로 중괄호를 분배할 때 대괄호의 마이너스와 중괄호의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양수가 되므로 바로 중괄호 안의 식을 그대로 적으면서 중괄호 안에 있는 소괄호를 자연스럽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괄호가 깔끔히 사라진 식이 됩니다. 이를 동료한 길이 모아서 계산하면 따라서 5x 더하기 3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 될 때까지 꼭 연습을 해두세요. 괄호 풀기에 대한 두 가지의 방법 중에서 어느 것에 중점을 둬야 할지는 말이 필요 없겠죠. 일부러 복잡하게 풀어서 실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학의 계산 과정에서는 항상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고민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접근 방식을 찾는 과정에서 수학의 힘이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